쟤네들 뭐니? 어디에 착륙하려는 거야? 쟤네들 학교가 아니야? 먼저 떨어지는 애가 지금 막 파밍할 텐데 빨리 우아지 타야 돼. 우아지에 타서 밟아버리겠어. 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렉스턴에 대한 영상 올렸더니 이렇게나 관심을 가져주실 줄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렉스턴 동호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고요. 동호회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다고 하고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도 있어서 조금 불쾌했다. 그렇게까지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제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애프터 서비스 시승기,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된 부분은 중앙차로 유지보조 안된다, 너무 안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있고, 차선 유지보조 있고, 중앙차선 유지보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중앙차선 유지보조를 제가 껐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제조사에서 시승차를 내주면서 이걸 꺼서 줬을 리도 없고요. 당연히 된 상태로 저희는 운행을 했고, 근데 이제 중앙차로 유지보조 잘 되느냐,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올림픽대로로 왔고요. 올림픽대로로 왔을 때 느끼는 점은 차가 결코 만만한 크기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큰 차로 느껴지고, 어지간한 차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큰 차를 보는구나, 내 차가 제일 크다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으쓱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약간 너무 큰걸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작동이 됐고요. 작동이 되면 이제부터 해주는 거죠. 알아서 거기고, 알아서 차선을 유지해 주느냐? 네, 유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제가 오해가 있었군요. 있어도 자꾸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여유 있게 운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왜 넘어가다 돌아오지? 난 가운데로 계속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아마 취향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운데를 정말 확실하게 딱 잡아주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약간 부드럽게 요걸 좀 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약간 이 차는 후자죠. 네, 지금도 직진인데도 핸들을 많이 돌리고 있죠. 많이 돌려서 조금 갔다 온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약간 더 조여지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꼭 완전하게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 게 꼭 좋은 차는 아니죠. 그런 차가 물론 대중적으로 더 인기가 있지만, 약간 풀어준 느낌이 드는 그런 차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쌍용차에 그 분명한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쌍용차 렉스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승을 해보셔야 알 것 같아요. 인텔리전트 크루즈를 막히는 길에서 한번 써볼게요.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인텔리전트 크루즈는 지금 차선을 넘어가는 것도 막아주고, 앞차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저는 지금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데 핸들도 손만 얹어 놓았을 뿐인데 알아서 이렇게 해주네요. 앞차가 출발했으니까 너도 출발해라, 이런 경고를 해주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막히는 길에서 아주 도움이 되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그냥 음성으로 안내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빨리 가라 한영아. 네, 제가 제동한 게 아니고 인텔리전트 크루즈가 제동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제동합니다. 이 부드러움의 정도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정도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정도로 조용하게, 정말 부드럽게 최종 제동까지를 잘 해냅니다. 이 야금야금 가는 걸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딱 섰다가 또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야금야금 저 정도 거리면 야금야금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걸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멈췄다가 가면 결국에는 차가 한번 울컥을 하게 돼 있어요. 차가 전혀 울컥하는 거 없이 멈췄다 다시 출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조금씩 가는 게 승차감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전방 추돌 말고 후측방 안전 보조, 이 기능이 있느냐? 저는 이 기능이 작동 안 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후측방 경고 및 충돌 보조라는 기능이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충돌 보조, 꺼짐, 충돌 경고,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충돌 보조, 그러니까 후측방으로 가다가 차가 오면 멈춰야 되겠죠. 경고, 자전거에도 경고를 하네요. 오, 자전거가 경고를 하는구나. 근데 네, 일단 지금은 서진 않았어요. 지금은 안 섰고 후측방 경보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후측방 경보가 정말 멈추게 되는 것인가. 사실 이게 해보면 많은 차들이 후측방 경보가 있고 멈추기도 하거든요. 한번 출발. 네, 출발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후측방 경보가 있는데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박을 뻔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충돌을 안 하죠? 어떻게 하면 충돌을 안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시도해 볼게요. 네, 경보는 하고 있어요. 경보는 하고 있고, 네, 안 섭니다. 안 서서 지금 충돌 보조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충돌 보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대로면 박을 것 같은, 몇 센치 정도 남아 있었나요? 거의 안 남아 있었어요. 거의 닿을 듯이 안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안 남아 있는 요거를 그냥 박을 것 같아서 실험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멈추긴 멈추나요? 일단 충돌 보조는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못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못 하겠고, 아마 된다는 분들은 되는 걸 한번 찍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지금 바보 같아서 그래요. 제가 바보 같아서 뭔가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못 찾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승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핫한 차잖아요. 이렇게 핫한 차를 그냥 보낼 수 없지. 당연히 시승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동차인 건 맞습니다.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실제 승차감에서 봤을 때도 기존에 있었던 렉스턴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한 것 같고요. 성능에서나 디자인에서나 아니면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 많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뭐 그렇게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최신의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출력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 차를 어떤 식으로 주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출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심장병으로 엄청나게 비난받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불만으로 삼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차 말고 팰리세이드도 2.2L 디젤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 그 말에는 힘이 좀 없어졌죠. 많은 메이커들이 이제는 이 정도면 뭐 2.2L로 충분하지 않나, 이 정도면 그냥 뭐 무난한 거, 이 정도의 차를 누가 다이나믹하게 주행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기대가 커지는 대목은 이 차의 외관이 너무 멋있게 나왔으니까, 이런 아우디스러운 외관을 갖고 있으면 주행 성능도 아우디 같이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보 같아서 그래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저는 외관 디자인에서 이 정도 이상을 뽑아낼 수 없겠지 싶을 정도로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와서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블랙이 그렇다는 거고요. 블랙이 아닌 차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시승할 때는 그래도 브레이크가 좀 단단한 편이었는데, 이번 시승할 때는 브레이크가 그때보다 많이 달아서 그럴까요? 2400km 탄 차니까 여전히 새 차인데 확실하게 딱 브레이크가 든다는 느낌이 안 들고 스폰지를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마치 베이퍼락 같은 게 걸려있는 자동차,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고 너무 바닥까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브레이크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좋네요. 눌렀을 때 소리 나는 거 되게 좋은데요. 글래스 자체를 눌러서 켜지고 꺼지게 하는 게 되게 좋은데, 터치식으로 만든 거,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보통 터치식은 이게 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인식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터치가 됐을 때
이게 삥삥 소리가 나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메이커들이 이걸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쌍용차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렉스턴이 가장 빠른 차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까지 뭐 고성능 엔진은 아니니까 속도에서는 그냥 보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장 빠르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문 여는 거. 창문이 정말 빨리 열려요. 미세먼지도 있던데. 아, 미세먼지 높아요? 잠깐 미세먼지 볼까? 아, 그렇지. 많은 분들이 봄철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데 겨울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날아옵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날아오고요. 네, 한 50 갑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나오게 될 것인지 한번 보죠.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오토로 했을 때 내기순환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외기유입으로 하셔야 돼요. 항상 냄새 좀 나도 외기유입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기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더 많아지게 되면 그럼 산소 부족이 일어나요. 산소 부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졸리고 심한 경우엔 구토 증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기 유입으로 만들어 놓고 주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내기순환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미세먼지를 거의 걸러주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30% 정도 걸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얘기는 미세먼지 필터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필터의 역할은 거의 못하는 그런 필터가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구입하시자마자 이거보다 한 단계 좋은 필터를 구해서 끼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같으면 루프트 필터를 끼울 것 같습니다. 자, 숙달된 조교가 아니에요. PD님이 처음 해보시는데 이렇게 쉽게 뺐습니다. 자, PD님 좀 보여주세요. 무슨 엠블럼 같은 걸 보면 이쪽에 별다른 엠블럼이 없고, 여기 그냥 Y400이라고 써 있을 뿐이고, 그냥 기존 G4 렉스턴하고 같은 필터인데, 네, 이 필터 자체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BMW하고 굉장히 닮은 느낌, 그리고 여기 가죽도 감싸서 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잘 만든 좋은 디자인의 기어노브란 생각이 듭니다. 이 패들 시프터를 어쨌든 사용하게 될 텐데, 패들 시프터를 한번 탁 당기면 그러면 매뉴얼로 옮겨집니다. 네, 매뉴얼에서 다시 D가 되려면요, 여기서 이 시프터를 오래 잡아당기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D로 넘어와서 드라이브 모드로 다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잘 꼼꼼하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시프트를 한 번이라도 하면 매뉴얼로 그냥 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뉴얼 상태일 때 후진을 해야지 라고 하면, 지금 이게 매뉴얼에 있는지 D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보지 않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후진을 하겠다면 이걸 언락하고 위로 올리면 후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D까지 밖에 안 가거든요. 후진을 하려면 한 번 더 밀어야 돼요. 만약에 매뉴얼로 들어가 있을 때 후진을 하겠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 후진을 누르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RPM이 높아지면 매뉴얼 모드에서도 자동으로 시프트업을 해요.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랑 D 모드가 사실상 운전자가 느끼기에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D 모드에 들어있다고 착각을 하고 후진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면, 이걸 누른 상태에서 올리면 무조건 후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매뉴얼 모드에서 D로 갈 때 언락을 누르지 않고 D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언락을 누르지 않으면 D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언락을 눌러야 D로 넘어갈 수 있고, 눌러야 R로도 넘어갈 수 있어서 안전에 조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어노브를 사용하시려면 혹시 매뉴얼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관계자들이 혹시 이걸 보고 계신다면, D에서 M이나 아니면 M에서 D는 언락 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락을 하고 후진을 하면 무조건 아래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무조건 D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는 착각을 하게 돼요. 지금 바보 같아서 그래요. 네, 쌍용차 렉스턴 아주 훌륭한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 디자인에서도 정말 잘 만들어진 차 같아요. 이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와, 저 멋진 차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자동차가 됐으니까요. 팬심이 엄청난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팬심이 엄청나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자동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자동차로 굳혀지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